안녕하십니까, 라이팅스타입니다. 이번 영상에 대해서는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구장루 수술 이후부터 퇴원 전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이 깁니다. 요약본은 정리를 잘 해가지고 따로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시작 후 수술 소요 시간은 약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복실까지 같이 포함하면 아마 플러스 알파가 될 것 같은데, 자세한 거는 수술 시작 전에 설명을 따로 한 번 더 듣게 될 겁니다. 수술이 끝나면은 마취해서 깨어나시게 될 건데, 여러분들은 다시 태어나시는 겁니다. 수술 후 이제 막 정신이 없는 상태로 깨어나게 되면은 증상이 이제 사람마다 다 제각각인데, 저 같은 경우는 엄청 아픈 정도는 아니었어요. 아프신 분들도 있다고 막 하셨는데, 잘 깨어나서 무사 귀환에 따봉과 이제 형이랑 엄마에게 밥 먹었냐고 이렇게 막 안부도 묻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가지고 있으면은 알아서 병실까지 이동시켜 줍니다. 병실로 이동하게 되면은 간단한 설명과 함께 걷기 운동을 바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간호사님 두 분께서 이제 양팔 또는 한쪽 팔에 이렇게 부축을 해 주셔가지고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병동을 이렇게 돌게 되는데, 건강하신 분들은 한 바퀴 이상, 2바퀴 정도까지도 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힘이 이제 아직 제대로 다 안 돌아오신 분들은 반 바퀴도 못 도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저는 후자였어요. 처음에 걷기 시작해가지고 반 바퀴 정도 걷는데 이제 하늘이 노래지더니 어질어질해지면서 이제 병실로 다시 돌아갔다가 30분인가 1시간 정도 있다가 다시 부축을 받고 걷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은 최선을 다해서 잘 자고 잘 먹고 잘 들이마시고 잘 걸어야 됩니다. 여기 수시로 해야 될 것 첫 번째가 정말 이 퇴원까지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수술 전에 이런저런 물품이라던가 이제 병원에서 이제 이런 걸 주셨을 거예요. 이게 전문 용어로는 폐활량계 제호흡기, 쉽게 말하면은 숨 들이마시는 거, 숨 쉬는 거, 이제 공 올라가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술 후에 줄어든 폐를 펴줌으로써 인해서 이제 염증 수치라든가 이런 것도 낮춰주고, 폐를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한 이제 운동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드시 자주 해야 합니다. 이거를 자주 안 하게 되면은 염증 수치가 올라가서 수술 부위도 안 좋아질 뿐더러 열이 엄청 많이 나기 때문에 퇴원을 못 하세요. 퇴원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엄청 자주 했는데 열이 많이 나서 퇴원을 하루인가 이틀 정도 늦게 했었습니다. 두 번째, 운동이죠. 운동은 정말 중요합니다. 걷기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병동 안에서는요, 뛰어다니지 못하니까요. 수술하고 나면은 제대로 걷지를 못해요. 아시다시피 항문 쪽을 이제 절개를 했으니까 이제 영구장루가 있는 상태고 수술 부위도 있고 복대를 한 상태고, 그러니까 몸이 예전과는 다른 시스템으로 이제 환경이 바뀌는 상태고 수술 후 환부 부위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걷지를 못해요. 진짜 무릎 밑으로 이렇게 걷게 됩니다. 무릎 밑으로 걷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한 바퀴 도는데 5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주구장창 이거 들이마시고 걷고 하다 보니 이제 무릎 뒤에 오금이 아플 정도로 이제 막 걷다가 힘들어가지고 또 누워있다가 또 조금 나아지면 또 걷고 그렇게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해야 할 것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또 하나 나옵니다. 물을 자주 마셔야 됩니다. 물은 정말 자주 마셔야 하고요.
염증 수치라든가 뭐 물만 잘 마셔도 디톡스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을 정말 자주 마셔야 되는데 물을 자주 마시게 되면은 화장실도 좀 자주 가게 되고 막 그런데 500ml 요거 하루에 2개 정도만 마셔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성공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 마셔주면서 이제 걷기 운동도 하고 화장실 가면서 또 걷고 운동도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을 꼭 드립니다. 예. 식사는 뭐 수술 전에 안내 받으신 것처럼 영구 장루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장루가 자리를 잡기 전까지 저잔식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 저잔식이더라도 예, 그냥 꼭꼭 네, 씹어 드시면 됩니다. 죽으로 나올 텐데 죽을 더 죽으로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네, 적응이 되면서 천천히 조금씩 나아질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무통주사를 자주 눌러주세요. 무통주사 정말 중요합니다. 태어나기 전까지 이제 계속 아파요. 예, 태어나고 나서도 당연히 아픈데 어디가 아프냐? 장루한 부분이 아픈 게 아니고 당연히 이쪽 항문 부위 이쪽이 엄청 아프거든요. 이게 뭐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이 아니라 욱신욱신합니다. 그 고통은 참 뭐라고 말하기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이었어요. 네. 그거를 이제 조금 줄이려면은 계속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게 미리수가 생각보다 적게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기적으로 눌러주셔야지 고통이 덜합니다. 고통이 이제 마취를 안 누른 상태에서는 토탈 10에서 한 7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데 요거를 무통주사를 눌러주게 되면은 7에서 한 5.5 정도로 줄어준다고 보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 걷기도 하고 밥도 먹고 사람들이랑 얘기도 좀 하면서 깔깔거리고 좀 웃기도 웃고 이제 누워가지고 핸드폰도 좀 볼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통주사 이제 뭐 아끼지 마시고 퇴원하는 날까지 꼭 자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간호사분들이 그냥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냥 누르시라고. 네. 장루교육. 장루교육은 간호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장루교육을 해주실 겁니다. 네. 물론 수술 전에 설명을 다 하실 거기 때문에 장루교육하고 하러 올 거라고 할 겁니다. 이제 보호자 대동을 하고 같이 장루교육을 시작하게 되는데 장루교육을 하면서 이제 내 몸에 있는 장루 교체하는 것도 한번 보여주시고 이렇게 영상 같은 거 찍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교체하는 걸 직접 보여주시긴 합니다. 그때 잘 봐두셨다가 또 유튜브에도 또 잘 나와 있으니까 유튜브도 한 번씩 찾아보시면서 퇴원하시기 전에 한번 꼭 스스로 교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거짓말을 안 하고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걱정도 되고 놀라기도 놀랍고 신기하기도 신기하고 그러니까 한 30-4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이제 먹고 잘 마시고 잘 걷고 이렇게 하다 보면 퇴원하는 날이 다가오게 됩니다. 네, 이제 처방을 해주시게 될 건데 뭐 여러 가지 처방약이랑 중요한 진통제 이런 거 해주십니다. 그러면은 퇴원하셔가지고 퇴근이 아니고요. 퇴원하셔가지고 집에 가시면 됩니다. 퇴원 후에는 이제 뭐 드레싱이라든가 이런 거를 또 해주게 될 건데 집 근처 또는 통원하시면서 이제 드레싱을 받게 될 겁니다. 드레싱은 어느 부분을 드레싱하게 되냐면은 솔직히 수술 부위가 아니고 여기 항문 부위 쪽에 이제 드레싱을 받게 될 거예요. 그거를 한 이틀이 아니고 2주 정도 수술 부위에 이제 드레싱을 받게 되면은 그 이후에 다시
진료를 받으러 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다시 그 이후의 과정을 듣고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항암 치료 또는 완벽하다고 집에 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 수술 진행 과정이었습니다.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마다 제각각의 수술 과정이 있다 보니까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내용이라든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저한테 말씀 주시면은 제가 찾아서라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공유는 좋은 거니까요. 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마음 잃지 마시고 잘 먹고 운동 잘 하시고 요거 잘 하시고 물 많이 드시고 병원에서 계실 때는 간호사 선생님들 말씀 잘 들으시면은 하나라도 더 챙겨봐 주시니까 잘 들으시고 꼭 완치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라이트닝스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